안녕하세요. 설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예. 오늘 우리 육교학 이론과 실전 과정 제3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 그 8개의 생성 원리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자, 두 번째 강의 시간에 이제 64개, 그리고 여기서 나온 경박력의 우수성과 그 팔궁개설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죠? 팔궁개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 이제 첫날 강의가 되고, 지난 시간에 이제 세 번째 시간에 한 게 작괴법. 여기 작괴법 했고, 이제 납가법을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할 거는요, 이제 다섯 번째 시간이 되는데, 여기다 납값에다가 이제 육친을 붙이는 걸 하게 될 거고요. 거기다가 납값법을 갖다가 같이 겸해서 같이 강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시간에는 이제 궤반 작성 요령.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전체적으로 오늘이 이제 비로소 궤반을 작성하는 데까지 다 강의를 하게 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전반적으로 그 궤반 작성한 다음에 기초적인 이론들, 뭐 세형에 대해서, 그리고 팔신 이런 쪽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쭉 했듯이 이 작계법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작계를 했어요. 만약에 어떤 궤를 얻었다 치면은 지금이 2시 3분입니다. 자, 제가 초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2시 3분이라서 여기가 위에가 2, 밑에가 3이라서 그래서 택화 협궤를 얻었습니다. 그죠? 여기 이제 시간작계법이 됩니다. 간단하게 작계할 때 시간작계를 어떻게 하는지 제가 예를 보여드렸습니다. 택화액이 되고 동률을 안 구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동률을 구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초를 봐야 되는데 우리가 시계를 보고 초를 판단하기가 어려울 때는 그냥 3개 합계 더해서 하셔도 됩니다. 2 더하기 3은 5가 되죠. 그래서 오요동. 자, 이런 길을 얻다 치면요. 자, 특화액이 변해서 뭐가 됐냐면은 오요가 변했기 때문에 이게 뇌가 됐죠. 그죠? 그래서 뇌화풍이 됐습니다. 그죠?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게 이제 세응을 찾고 납값을 붙이고 해야 되거든요. 우리 세응 찾는 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이따가 납값 육침 붙일 때 이거 할 때 같이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일단 제가 세응을 바로 찾겠습니다. 저는 이거 64개의 세응 자리를 다 외우고 있어가지고 그냥 하는데요. 좀 이따가 이 세응 찾는 법을 갖다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기 궤반 작성하는 순서를 갖다가 제가 하는 걸 잘 기억하셨다가 위에가 화면이 잘렸나요?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세형을 적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 낙값하는 법을 배웠죠. 그죠? 낙값하는 법. 그래서 보시면은 자, 낙값은 밑에서부터 위로 써가는 순서가 되는데요. 밑에는 아들인가 딸인가요? 여기 보시면은 양이 두 개고 음이 하나니까 양 두 개를 없애고 나면 음이 남죠. 그래서 음이 남으니까 딸이 되는데 우리 제일 밑에가 딸일 때가 첫째 딸, 여기가 둘째 딸, 여기가 막내 딸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건 둘째 딸. 둘째 딸은 토끼 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토끼 같으니까 묘로 시작해서 묘축해. 자, 위에는요. 여기는 아들인가 딸인가요? 여기도 딸이죠. 막내 딸입니다. 그죠?
막내딸은 사랑스러운 막내딸. 그래서 사묘축 해유미가 됩니다. 그죠? 이렇게. 자, 이렇게 됐는데, 이제 여기 오효는 동했죠. 그죠? 동해서 변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렇게. 밑에는 변하지 않았으니까 굳이 쓸 필요는 없는데요. 그죠? 이렇게 변했어요. 이게 이렇게 변했기 때문에 다른 거는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요 변한 놈만 써주면 되는데요. 양이 변해서 음이 돼가지고 여기가 뭐 됐냐면은 뇌가 사질려가 됐죠. 그래서 아들로 바뀌었습니다. 그죠? 아들로 바뀌어가지고 아들인데 사질려는 몇째 아들이죠? 네, 큰아들입니다. 큰아들. 그래서 자인진 오신술에서 여기가 신이 들어간 자리죠. 그래서 여기가 신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렇게 지워, 나머지 요거는 이제 쓸 필요 없죠. 그죠? 이렇게 지워버리면은 괴반 작성을 하는 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는 게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한 거죠. 그죠? 작계를 하고 우리가 2와 2시 03분이라는 시간을 얻어가지고 요 2에서 상괴, 요 03분에서 합괴, 그 다음에 요 시와 분, 상괴와 합괴를 더해서 동요. 그래서 얻은 게 2, 3, 5를 얻어가지고 택화협 오요동괴를 얻었습니다. 택화역이 오요동이 되면은 여기가 뇌가 되기 때문에 뇌화풍이 됩니다. 그죠? 이렇게 얻었고 이제 이 납갑을 한 다음에 육신을 붙여야 되는데요. 이 육신을 붙이기 전에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은 이 괴가 팔궁 중에 속해 있죠. 그죠? 팔궁 중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속해 있는 궁이 어딘지를 알아야지 그 궁의 오행을 알게 되고 그 궁의 오행을 알아야지 그 궁의 오행과 요 각 효들의 오행에 대비해서 육신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 선생님들 다 경박력 64개 요거 다 갖고 계시죠? 예. 요걸로 이제 수업을 할 건데요. 제가 일단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요 택화액이라는 괴는 보시면은 1동, 2불, 3불, 1동, 2불, 3불이죠. 2, 3불이라서 세요가 사요에 있고요. 병녀가 여기 있게 됩니다. 2, 3불, 4세 4번이라서 요거는 감수궁이 됩니다. 감수궁. 요 어떻게 요 궁이 나오는지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수궁이 되기 때문에요. 감수궁이 되고 그러면은 이 궁이 수죠, 수. 이 궁은 전체적으로 수의 지배를 받는 궁이에요. 그러면 얘네들도 다 수의 지배를 받는데 이 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요거 묘는 수가 생해주는 놈이죠. 그죠? 이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12지지 오행은 다 알고 계시죠, 선생님들? 12지지 오행 모르시면 안 됩니다. 자, 이게 목이니까 이 궁이 이 묘목을 생하죠. 그래서 궁이 묘목을 생하기 때문에 얘가 생을 받았죠. 그러면 요거는 소묘가 됩니다. 손. 두 번째, 요 축토는 토국수 해가지고 궁의 오행을 갖다가 극을 하죠. 그래서 극을 하는 자, 궁을 극을 자는 관. 자, 그 다음에 요 횟수는 궁과 같은 오행이죠. 그죠? 같은 오행은 형이 됩니다. 형. 그 다음에 같은 오행이니까 이것도 형이 되고요. 자, 요거는 금생수죠. 금생수. 요 궁의 수를 생하니까 요거는 부요. 그다음에 요거는 극하니까 관. 이것도 부요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점을 그냥 대충 한번 쳐봤습니다. 오늘 이 수업이 어떨 것인가 봤더니 자, 세요의 형지세를 했어요. 오늘 뭔가 돈이 나갈 일이 있습니다. 근데 꼭 돈이 나간다고만 보실 거 없고요. 지금 부가 동했어. 아, 죄송합니다. 개반작성에서 뭐가 빠졌죠. 오늘이 인월. 오늘이 병신일이죠. 자, 병신은 공망이 어떻게 되죠? 진사공망이죠.
우리 이제 나중에 수업하게 되면 요 공망 빨리 찾는 법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세요가 형지세였는데 지금 동안효가 뭐죠? 부요가 동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부요가 동해서 지금 금생수로 생활하고 있죠. 세요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세요의 힘이 강해지겠죠. 부요가 동해서 세요를 생하니까 이 부요는 공부에 해당되죠. 제가 오늘 학생들이 공부를 잘할까 못할까를 속으로 두고 점을 친 거거든요. 시간으로. 그래서 학생들이 부가 움직였으니까 공부를 하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이거 보시면 여기 퇴신이 됩니다. 퇴신이 됐다는 얘기는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의지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오늘 조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졸지 마시고 끝까지 수업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부요가 일진하고 비하오기 때문에 힘이 되게 세요. 이렇게. 월에는 절진데 월은 지금 휴수하지만은 일진하고 비하기 때문에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퇴신이 빨리 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이 2시라서 이제 1시 반부터 3시 반까지가 미시고 3시 반부터 5시 반까지가 신시죠. 그래서 신시에 이제 급격히 선생님들의 집중력이 저하가 되지 않을까 염려가 좀 되네요. 그래도 이제 일진의 생을 받고 있고요. 세요는 월과는 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오늘의 공부의 의지는 상당히 크다고 보겠습니다. 제가 풀어본 점수가 맞나요? 맞는지 안 맞는지 자 이따 보면 알겠죠. 그죠?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게 지금 궤반 작성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그려가지고 지금 궤를 뽑고 그 다음에 동료를 구했었죠. 그죠? 궤를 뽑고 동료를 구했죠. 그 다음에 납갑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이 아버지와 큰아들은 자인진 오신술, 둘째 아들은 인진오 신술자, 막내 아들은 진오신 술자인, 그 다음에 어머니는 미사묘 축해유, 큰딸은 축해유 미사묘. 그래서 큰딸하고 어머니는 이렇게 위아래가 반대입니다. 둘째 딸은 묘축해 유미사, 막내 딸은 사묘축 해유미. 이렇게 쓰는 낙가법을 지난번에 공부했고요. 이제 여기다가 이제 우리 육신을 붙이는 걸 하는데, 육신을 붙이기 위해서 필요한 게 어떤 게 필요하나 제가 알려드리기 위해서 개발을 예시를 하나 드렸습니다. 이렇게. 이게 소속궁이 됩니다. 소속궁. 그래서 소속궁 찾기. 예, 소속궁 찾기. 그 다음에 이렇게 가져와서 세음 찾기. 소속궁과 세음을 찾아야 되고요. 소속궁을 찾고 나면 소속궁에 뭐가 나오냐면은 소속궁에 오행이 나오게 됩니다. 그죠? 자동적으로. 우리 소속궁의 오행은 다 외우고 계시죠? 일건천은 건금궁이죠. 건금궁. 그죠? 이태택도 태금궁입니다. 태금궁. 이렇게 외우라고 했습니다. 삼리화는 화니까 그냥 이화궁이 그죠? 사진례는 레죠. 레나다. 진목궁입니다. 진목궁. 그다음에 오손풍은 손목궁. 그래서 우리가 손목궁 할 때 그 목, 화, 수, 금이 그 오행이 됩니다. 육감수는 그냥 이화궁하고 저기 감수궁이 제일 쉽죠. 화수가 그냥 드러나 있으니까. 수궁이 되고요. 그다음에 칠간산 팔군지는 토궁이 됩니다. 그죠? 토. 그래서 오행이 그렇게 쏙쏙 됩니다. 이렇게. 쓸 때는 이제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그냥 감수궁이라고 다 쓰셔도 되는데 제가 해보니까 글자 한자라도 적게 쓰는 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번 시간에 할게요. 소속궁 찾기, 그다음에 세응 찾기, 그다음에 세응을 찾으면 오행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소속궁만 찾으면 저절로 오행은 입력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그 오행을 입힌 오행 가지고 어떻게 육신을 붙이는지 여기까지입니다. 상당히 양이 작지는 않은데요. 그래서 지금 5교시, 6교시가 같이 맞물리기 때문에 어쩌면은 수업을 하다가 요걸 다 끝내지 못하고 6교시 이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육신을 다 붙여놓으면 이제 다 붙이고, 그 다음에 월일을 쓰고요. 그 다음에 공망을 쓰게 되면 규방 작성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요 프레임이
요 프레임이 우리가 6회에서 쓰는 궤반이 됩니다. 궤반. 그래서 요 궤반 작성까지 가는 데가 사실은 우리 지금 2월달 강의의 목표입니다. 뭐 제가 최대한 간략하게 하기 위해서 쓸데없는 것들은 아닌데 좀 격가지에 해당되는 것들을 다 빼고 딱 필요한 것만 딱 강의했더니 어째 오늘 얼추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부족한 거 좀 더 보충해 드리고 그리고 기본적인 간단한 이론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궤반 작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죠? 요 포맷입니다. 그래서 6효는 궤반이 굉장히 간단해요. 다른 점사들 뭐 김운둔갑이라든지 유김이라든지 뭐 혹은 저기 뭐 다른 점성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포국만 해도 이 칠판 하나 가득 채워야 됩니다. 이렇게. 그죠? 궤반 작성만 해도 칠판 채워야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궤반 작성이 간단한 대신 특정한 한 점사에만 쓸 수 있다. 그래서 상담을 하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뭐 제가 남자친구를 사귀는데요. 그 남자친구가 저를 좋아하나요? 또 그 남자친구가 성격은 어떤가요? 막 한꺼번에 여러 개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말하죠. 하나씩 다 따로 봐야 됩니다. 물론 하나를 봤는데 다른 게 나올 수도 있어요. 보여질 수도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하나씩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궤반 작성이 간단한 만큼 질문도 특화된 하나의 질문, 포커스를 맞춰서 해야 된다는 걸 제가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에 요 육친을 붙이기 전에 육친을 붙이려면 반드시 소속공을 찾아야 된다 그랬죠. 요 소속공을 찾아가지고 요 오행을 알아야지 여기 내가 뭐가 붙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소속공을 찾아서 육친을 붙이는데 육친에는 어떤 게 있느냐 그걸 알아야지 먼저. 그래서 육표에서는 우리가 명리에서는 비견급제, 그 다음에 식신상관, 그 다음에 재성, 관성, 그 다음에 인성 이렇게 쓰죠. 그래서 재성에는 정제, 편제, 관성에도 정관, 편관, 그리고 인성에도 정인, 편인 이런 용어를 씁니다. 그런데 육회에서는 그거가 조금 달라요. 자, 형제라는 형제. 나와 같은 자, 형제. 내가 낳은 자, 자손. 그 다음에 처제. 그 다음에 관귀. 그 다음에 부모. 요런 용어를 씁니다. 요런 용어. 요런 용어에서 줄여가지고 두 글자 쓰는 거 힘드니까 줄여가지고 형제에서 형자만 따와서 형을 쓰고요. 그 다음에 자손에서 손자를 따와서 손을 씁니다. 왜 자를 따오지 않았냐?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겠죠. 그죠? 그 이유는 낙갑을 붙일 때 자축인묘에 자가 있기 때문에 옆에 또 자를 써놓으면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손을 따왔습니다. 이렇게. 처제 중에서는 재를 따왔는데요. 요거는 뭐 명리랑 똑같죠. 그죠? 그것도 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명리에서는 관살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정관 같은 경우는 관, 그다음에 편관칠살 같은 경우는 살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육회에서는 관살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관귀라고 씁니다. 요 귀자가 귀신귀자입니다. 귀신귀자. 그래서 귀신이라고 해서 다 죽은 건 아니고요. 그만큼 이게 귀신의 역할이 별로 인간한테 그렇게 좋은 역할을 못하죠. 그죠? 실제로 뭐 살도 살이 나를 쳐서 내가 죽으면 귀신이 되는 거고 살아있으면 병신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관기에서 자 명리에서는 인성을 갖다 정인평인으로 해서 엄마만 치잖아요. 그죠? 그죠? 아빠는 뭐가 되죠? 재성이죠. 명리에서는. 그런데 육회에서는 어머니, 아버지, 공이 부모입니다. 부모. 그리고 명리하고 다른데요? 왜 육효는 함부로 명리하고 다르게 건방지게 쓰나요?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요. 역사가 육효가 훨씬 오래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좀 역사가 훨씬 오래됐기 때문에 그렇게 명리하고 다르다고 하시면 안 되고요. 이 명리 육회에서 쓰는 이 오행 육신을
명리에서 끌고 와서 만든 거예요. 그렇겠죠? 설마 육회에서 먼저 만들어진 게 뒤에 만들어진 걸 따라 하진 않았겠죠. 그죠? 그래서 보시면 알다시피 이게 부모도 분화가 안 돼 있고, 그죠? 명리에서는 이걸 갖다 공이 부모를 분화시켜가지고 어머니와 아버지를 아예 분화시켰죠. 그죠? 그래서 보통 명리에서 자기한테 자식이 관성이 되잖아요. 남자 같은 경우에. 그죠? 그런데 여기는 남녀 공이 그냥 다 자손으로 봐요. 이렇게. 그래서 이 이론 때문에 영리 이론 중에서도 그 왜 아버지가 인성이 아니고 재성이 되느냐 해서 또 이 반대 이론을 제기하는 학파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우리 육회에서는 형손재간부라는 용어를 쓴다. 그래서 이 형제에서 나온 형, 요거는 저기 명리에서 기급에 해당되죠. 그죠? 기급에 해당되고요. 자손은 식상에 해당됩니다. 식상. 선생님들이 이제 육효를 하시게 되면은 처음에는 요 용어들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왜냐면 다른 걸 썼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데 좀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힘들어 하시던데 쟤는 처제, 그죠? 명리에서는 그냥 재성. 그 다음에 관귀는 관성. 그 다음에 부모는 인성. 그래서 이렇게 해당한다. 그래서 요거 싹 다 지우고 설명을 드렸으니까 싹 지우고 우리는 간단하게 형손재간부라고 외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행의 관계는 우리 여러 스님들 다 알고 계시죠, 그죠? 형은 손을 생하고, 손은 재를 생하고, 재는 관을 생하고, 관은 부를 생하고, 부는 형을 생하는 관계가 되죠. 이게 상생의 관계가 되고요. 이제 극의 관계가 있죠. 극의 관계는 형은 재를 극하고, 재는 부를 극하고, 부는 손을 극하고, 손은 관을 극하고, 관은 형을 극합니다. 물론 요 형에는 쇠도 포함되는데 굳이 좀 별개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오늘 우리 육신이라고 하는 게 왜 5개인데 왜 육신이냐? 그리고 세요 포함해서 육신이에요. 이렇게. 나 포함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육신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 오행의 상생 상극 관계, 또 우리 육신의 상생 상극 관계를 모가토무스로는 굉장히 잘 외우시는데 이거 육신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 재를 생하는 게 뭐예요? 그러면은 말씀을 못 하세요. 그냥 손이 생한다 하고, 그죠? 그런데 우리 화를 생하는 건 뭐예요? 그럼 전부 다 목이라고 나와. 그런데 관을 생하는 건요? 그러면 갑자기 막 헷갈려, 이렇게. 그래서 거의 암기하다시피 하셔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형생손, 손생재, 재생관, 관생부, 부생형. 형극재, 재극부, 부극손, 송극관, 관극형. 그래서 요 오행의 상생, 상극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이 오행 상생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은 과연 이 소속궁을 어떻게 찾느냐가 이제 관건이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할 때 두 번째 고비가 됩니다. 두 번째 고비. 그래서 소속궁 찾는 법은요. 우리가 요 경방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죠. 이 경방력 요거를 보시고 같이 공부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조금 지우고 하겠습니다. 자, 요 경방 64기를 보시면은 제일 왼쪽에 보시면 요들 다 갖고 계신가요? 집에 계시니까 다 갖고 계시겠죠? 이거 안 갖고 계시면은 이번 수업 시간에 좀 힘든데 제가 일단은 쓰겠습니다. 이렇게 표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보시면은 6, 1, 2, 3, 4, 5, 4, 3에 나왔습니다. 요거 보시면은 뭔가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제가 제일 처음에 우리가 첫 시간에 우리 8분계수를 설명드릴 때 우리가 근위천계 그려놓고 8개를 쫙 8개의 괴를 그려놓고 세워놓고 동식계수 쭉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대로예요. 그대로. 그죠? 먼저 모든 수계는 세호가 6효에 있다. 그 다음에 그 수계에 있는 괴를 초효, 제일 아래 있는 효를 동해가지고 다른 괴를 넣고 그 괴는 동해서 얻어진 그 괴에 세호의 자리를 내줬다 그랬죠. 그리고 그 다음에 차례대로 효를 갖다가 움직여서 동을시켜서 5효까지 동을시켜서 세호를 내주다가 다시 6효로 올라가려고 했더니 대장이 딱 눈을 뜨고 있죠. 그죠? 그래서 감히 올라가지 못하고 다시 내려갔다 그랬습니다. 내려갔다가 마지막에는 하괴에 있는 3개의 효를 전부 다 동을시켜서 그 수괴에 해당되는 그 8개를 얻었다 그랬죠. 그래서 순서가 6, 1, 2, 3, 4, 5, 4, 3입니다. 그래서 요 순서대로 건희천, 천풍구, 천산둔, 천지비, 풍지관, 산지박, 화지인, 화천대유 요게 이제 근금궁의 8개의 괴가 되는데요. 요 순서대로 외우시면 좋은데 이게 외우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외워놔도 나중에 찾으려면 한참 헷갈려요.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아래 위로 외우고 좌우로 외우고 해야지만 이게 금방 찾아져요. 그죠? 그래프가 이게 표가 있으니까 밑으로도 외우고 옆으로도 외울 수 있어야지 이게 딱 가로 세로 딱 해서 좌표를 잡겠죠. 그래서 그렇게 외우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그래서 64개를 외우지 않고 세형을 찾는 법을 지금 강의를 합니다. 이제 그게 뭐냐면은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얻었던 것이 우리 택화열계를 얻었죠. 그죠? 택화열계를 얻었는데 자 여기는 2라는 숫자를 얻었고 여기는 3이라는 숫자를 얻어서 택화역을 얻었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은 우리가 첫 시간에 강의했을 때 항상 짝이 있다고 그랬죠? 1, 2, 3, 1, 2, 3. 요 소성계가 되면은 효가 1효, 2효, 3효, 1효, 2효, 3효 각각 따로따로 되죠. 그죠? 그리고 각 1효끼리, 각 2효끼리, 각 3효끼리는 대효라 그래가지고 대대성을 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어디에 있으면은 반드시 나의 대적하는 자는 어디 있다? 여기 있다. 같은 위라고 합니다. 위. 이 위자 자리 위자예요. 그죠? 네, 자리 위. 같은 위에 있는 애들끼리 이렇게 항상 비교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내가 뭔가 일을 하려고 할 때 내 짝이 있느냐 하면 내가 어느 자리에 정해지면은 그의 대대적인 자리에 있는 이 사람이 내 짝이 됩니다. 이렇게 항상. 그래서 비교할 때도 항상 요거끼리 비교를 하고요. 그 다음에 2호는 2호끼리 비교하고 3호는 3호끼리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각각의 하나는 음이고 하나는 양이죠. 그죠? 음양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같으냐 다르냐? 그러면 1호는 같이 양이죠. 같이 양이 됩니다. 그죠? 양이 되고 지금 자 지금 우리가 비교할 때 그 소속 구궁을 찾을 때 비교하는데 뭘끼리 비교하냐면은 1호끼리 이걸 비교하면은 요거는 양이고 요건 양이죠. 같은 양끼리면 우리는 같다고 합니다. 같다. 동. 예를 들어서 요렇게 되거나 요렇게 되면은 같죠. 그죠? 둘 다. 같으면 동. 다르면 부동이죠. 부동. 예를 들어서 하나는 요거죠. 지금 2호는 하나는 음이고 하나는 양이죠. 이렇게 되거나 혹은 하나는 양인데 하나는 음이 되거나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 부동이라 부동. 그래서 부동인데 부동에서 부자만 쓰고 같은 거는 동자만 써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자 초요, 2호, 3호 1동, 2는 부동, 3도 부동이죠. 그러면 같은 거는 빼버리면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근위천계다. 이 근위천계는
1동, 2동, 3동이죠. 그죠? 그래서 모든 수계는 위아래가 똑같기 때문에 전부 다 1, 2, 3이 다 동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1, 2, 3 동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죠? 그죠? 1, 2, 3동. 1, 2, 3동은 몇 세다? 6세다. 뭐냐면은 세요가 6효에 있다는 뜻입니다. 이거. 여기는 6효. 여기는 1효, 2효, 3효, 4효, 5효, 4효, 3효라는 글자에서 요 효자를 다 빼놓은 거예요. 요 표에 쓰기가 부족해서 빼놓은 겁니다. 그러면 각각 1효끼리, 각각 초효끼리 같고, 각각 2효끼리 같고, 각각 3효끼리 다 음량이 같은 놈들은 뭐다? 6세, 세효가 6효에 있고, 그 밑에 또 하나 더 있죠. 외정이라고 적혀 있죠. 그죠? 이게 뭐냐면은 외정. 자, 우리가 예전에 할 때 위에 있는 께를 외께라고 했죠. 그죠? 그리고 밑에 있는 께를 내께라고 했습니다. 내께. 그래서 외께, 내께가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그럼 외정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외께로 뭐로 하라? 소속 분모로 정하라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외자만 따오고 정자만 따와가지고 외정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요. 각 1효끼리, 각 2효끼리, 각 3효끼리 음량이 모두 같으면 세요는 6회에 두고 외꾀로 소속궁을 정하라. 소속궁을 정하라. 이 긴 말을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읽을 때는 어떻게 읽냐면은 1, 2, 3동 6세 외정이라고 읽습니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제일 간단하게 1, 2, 3동 1효끼리, 2효끼리, 3효끼리 음량이 모두 같은 애들은 6세, 6효에 세를 두고 외꾀로 소속궁을 정해라. 그럼 우리 8개 물상과 소속궁 오행을 모르면 이제 이거는 물 건너간 거예요. 이제. 제가 첫 시간에 당부드렸던 게 제가 외우라고 많이 스승님들한테 어필하지 않을 테니 꼭 외워달라는 게 그 8개였죠. 그죠? 일건천, 이태택, 삼리와 사질례, 오손풍, 육감수, 칠간산, 팔곤지를 꼭 외워달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생김새. 생김새는 못 외워도 좋으니까 그릴 줄만 아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의 오행, 그리고 그것들이 각각 사람에 대비됐을 때 어떻게 되는지. 부모냐, 그 다음에 첫째 딸이냐, 큰아들이냐, 둘째 딸이냐, 둘째 아들이냐, 막내딸이냐. 요거는 꼭 해달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서 그 정도만 아시면 6효를 하실 수 있는데 그것도 모르면 6효를 못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죠? 근데 그 정도는 하시겠죠, 전부 다. 자, 소속궁 찾는 법. 각 1효끼리, 각 2효끼리, 각 3효끼리 비교한다. 뭐를? 음량을 비교한다. 그 음량을 비교해서 각각 같은 음량이면 뻔하죠. 그리고 그려놓고 보면 다 보입니다. 그죠? 이렇게. 간혹 가다가 이게 1효끼리 비교해야 되는데 1효하고 2효를 비교하시는 분들이 간혹 가다 생깁니다. 처음에 저도 실수 많이 했습니다. 근데 조금만 연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릴 때 꼭 중간에 요걸 그으라 그래요. 요거를. 상계 합계하는 구분하는 거. 요거 구분하는 거 안 그어 놓으면요. 진짜 많이 헷갈려요. 하다가. 요렇게 해야 되는데 요렇게 할 수도 있고요. 요렇게 해야 되는데 요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헷갈리기 쉬우니까 꼭 상계합계로 구분하는 선을 그어주시면은 굉장히 구분하기가 편하겠죠. 그래서 각 1효가 같으냐, 2효가 같으냐, 3위가 같으냐. 위자를 쓰셔도 편해요. 각 1효에 위치하는 위죠. 그죠? 그래서 1위가 같고 2위가 같고 3위가 같냐 다르냐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제일 쉬운 거 우리 사실 수계는 무조건 세요가 6회 있다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외울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외워두시면 좀 편합니다. 간혹 가다가 그려놓고 나서 이게 수계라는 걸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점사 보시다 보면은 당황해가지고 그때는 무조건 1, 2, 3동 6세 외정 이거 딱 나오면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외정이라는 거는 외계를 그대로 정하는 거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자, 그러면 6표에 세요가 있는 게 총 8개가 있죠. 그죠? 각 수기가 8개니까. 나머지 8개는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보시면 똑같고요. 초효에 세요가 있는 거, 1효에 세요가 있는 게 또 8개가 있습니다. 그죠? 수계의 초효를 동시키는 애들이 전부 다 초효에 세가 있겠죠. 그래서 80이니까 총 8개가 있습니다. 1효에 세가 8개인데, 이건 어떻게 되냐? 위에 거, 밑에 거 다 똑같았는데, 밑에 거 하나만 딱 바꿨죠. 그러면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밑에 놈만 다르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1불이 됩니다. 1불. 이해되시죠? 제가 전에 8개를 그리면서, 8개란다. 이걸 그리면서 지금 요걸 동시켰잖아요. 그죠? 요거 동시켰으니까 나머지는 다 그냥 그대로 같은 거에서 출발합니다. 얘만 달라졌어요. 그래서 얘는 불이고, 부동이고 나머지는 다 동입니다. 그래서 1부동, 2동, 3동. 너무 길죠? 그래서 같은 것들은 이제 생략이에요. 생략. 그래서 다른 놈만 씁니다. 다른 놈만. 그래서 1불. 1불이면 몇 세다? 1세다. 1세. 1불이면 1세다. 그리고 소속궁은 뭐다? 그대로 외정이다. 외정. 그죠? 외정, 외계. 요걸로 소속궁을 정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외워보시죠. 1불 1세 외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1불 1세 외정. 그래서 총 8개가 있습니다. 화천대유, 그 다음에 저쪽에 뇌택기매 등등등 있습니다. 이렇게 8개가 쭉 있습니다. 표에 보시면은 요 맨 밑에 있는 놈들이 맨 밑에 있는 놈들. 화천대유, 뇌택기매, 천화동인, 그 다음에 택내수, 삼풍고, 그 다음에 지수사, 그죠? 그 다음에 풍산점, 그 다음에 수지비 8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1불. 각 음량을 비교하면은, 이렇게 비교하면은 얘는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니까 초효만 음량이 다르고 나머지 2호, 3호, 2위, 3위는 다 음량이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하나 바꾸고 여기서 하나 또 바꿨죠. 그러니까 1위, 2위가 다르겠죠. 그래서 1, 2불. 1, 2불은 몇 세? 2세가 됩니다. 2세. 세요를 갖다가 여기서 옮겨줬죠. 그죠? 네. 그래서 1, 2불은 2세 또 외정입니다. 외정. 그대로 소속궁이 바뀌지 않습니다. 외정. 그래서 1, 2불 2세 외정.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 2, 3동 6세 외정. 1불 1세 외정. 1, 2불 2세 외정.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외정, 내정의 의미는 요거 외계로 소속궁을 정해라 이 말입니다. 그죠? 네. 그 다음 여기서 또 하나 바꿨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는 3개 다 바뀌게 다 다르겠죠. 그래서 1, 2, 3불. 1, 2, 3불입니다. 다 다릅니다. 위아래가 다 다른 겁니다. 아예 전부 다. 이렇게 되면은 세요가 3회에 가죠. 그죠? 3회. 그래서 1, 2, 3불이면 3세. 여전히 외정이 된다. 외정. 요 위에 게 바뀌기 전까지는 소속궁이 안 바뀝니다. 이제. 그래서 1, 2, 3불, 3세 외정. 이렇게 해서 지금 총 8개 중에 4개를 했습니다. 1, 2, 3동 6세 외정, 1불 1세 외정, 1, 2불 2세 외정, 1, 2, 3불 3세 외정. 이렇게 해서 총 8개를 했습니다. 8개 중에 참 4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외우기가 참 편해요. 다 외정이니까. 그리고 순서도 좋아요. 그죠? 1, 2, 3동, 1불, 1, 2불, 1, 2, 3불. 이게 순서가 이렇게 좀 규칙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외우기가 참 편해요. 누구나 다 외웁니다. 그날 다 외워요. 여기까지는. 근데 요 밑에 거는 조금 이제 헷갈립니다. 이렇게. 우리 지난 시간에 납갑할 때도 처음에 4개는 좀 쉬웠죠. 아들들 할 때. 근데 이제 엄마랑 딸들 할 때는 뒤집어서 역행을 해야 되니까 외우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여기도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조금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가 나중에 규칙성을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다시 하나를 더 바꿨더니 이제는 위에 게 바뀌었어요. 그죠? 위에 게 바뀌었습니다. 위에 게 바뀌다 보니까 위에는 같아요. 이렇게. 얘도 바뀌고 얘도 같이 바뀌었으니까 같아지겠죠. 이거는. 3효는 같고 뭐가?
그렇죠? 요거는 같아졌죠. 달랐는데 얘는 같아졌으니까 그렇죠. 1, 2, 3불이지. 이렇게 하고 위로 못 올라갔구나. 밑으로 내려갔죠. 그래서 이게 2, 3불. 2, 3불은 세요가 사요에 가게 됩니다. 사요에. 차례 들어갑니다. 6, 1, 2, 3, 4, 5, 4, 3 이렇게 내려오죠. 그죠? 그래서 2, 3불. 즉 2요와 3요만 다른 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천지비가 되는데 여기서 5요 지금 1, 2, 3개 됐죠. 그죠? 그다음에 요걸 딱 바꾸면은 이제 얘하고 원래 얘가 달랐는데 이제 같아졌죠. 그죠? 같아졌죠. 그래서 1은 여기서 요거는 같아졌기 때문에 2, 3불만 남았어요. 이렇게 되면은 2, 3불은 세요가 그대로 사요에 가는 거 맞죠? 그죠? 이렇게 사요에 세요가 가고요. 그리고 이제는 뭐냐면 소속공이 바뀝니다. 이렇게 되면은 내반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내반. 내반은 뭐냐면은 내꾀. 내꾀로 그냥 정하면 좋은데 내꾀를 그냥 내꾀로 정했으면 내정이라고 했겠죠. 그죠? 내반이면 내반. 뭐냐면 내꾀의 반대꾀. 반대의 꾀를 소속공으로 정해라. 이렇게 긴 말을 내반이라는 두 자로 줄였습니다. 이렇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이렇게 네 개는 요거죠. 팔군지죠, 팔군지. 팔군지의 반대는 뭐죠? 예, 얘 다 반대. 그러면 음이 다 바뀌어서 양이 되면은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팔군지의 반대는 엄마의 반대는 아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요 그러면 일건천을 뭐로 하라? 소속궁으로 정하라 그랬죠. 그래서 일건천이 소속궁에 되니까 금궁이 되죠. 금궁. 네. 이렇게 그럼 2, 3분이면 4세, 세요가 사요에 있게 되고 네 반이다. 그러면 네 개의 반대가 소속궁이 된다. 소속궁. 그다음 요거 동하고 또 요거 동하고 나면은 그죠? 이제는 뭐만 다르나요? 아까는 1, 2, 3불에서 얘가 같아져 가지고 2, 3불이 됐죠. 그다음에 또 이번에 또 바꾸면 얘도 같아지겠죠. 그러면 여기는 3불이 됩니다. 3불. 3불 5세. 3불 5세고요. 그대로 4반입니다. 4반. 재밌는 게 여기 6, 1, 2, 3에서는 위에 게는 안 변하죠. 그죠? 그런데 요 밑에서는 또 밑에 게 3개가 또 안 변해요. 이렇게. 위에만 계속 바뀌냐. 여기 위에 요거 4요 바뀌고 5요 바뀌고 다시 또 4요 또 바뀌죠. 그러니까 밑에는 그대로 고정되어 가죠. 그죠? 그래서 4반. 역시 밑에는 안 바뀌고 그대로 지가 되니까 반대는 천이 되겠죠. 그래서 3불 5세 4반이 됩니다. 그죠? 다시 5요까지 바뀌었다가 다시 4요를 또 바꾸니까 이제 여기서 좀 헷갈리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원래는 3불만 있었는데 3불은 그대로 불 바뀌었고 2불이 원래는 불이었죠. 그죠? 근데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요거는 요거 4요를 바꾸니까 4요가 바뀌면 1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1, 3불이 됩니다. 1, 3불도 4세. 그래서 요거 두 개는 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세요가 4요에 있는 게 2개, 3요에 있는 게 2개라서 세요가 3, 4요에 세요가 제일 많이 있어요. 3요에도 세요가 있는 게 16개가 있죠. 그죠? 요거 8개, 요거 8개니까 16개가 있고 4요에 있는 것도 2개니까 여기 또 8개씩 해서 16개입니다. 그리고 1, 3불 4세는 역시 4반이 됩니다. 밑에 건 안 바뀌었죠. 그죠? 4반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어떻게 했어요? 3개를 다 바꿨죠. 한꺼번에. 그러니까 자연히 이게 다 바꿔버리면 이거는 2불이 됩니다. 2불. 그죠? 여기 있던 놈을 1, 3불이었는데 다 바꿔버리니까 1은 같아지고 3도 같아지죠. 같았던 2는 달라져 버리겠죠. 그죠? 그래서 2불 3세 요거는 내정이 됩니다. 내정. 그래서 내정은 4개로 정해라. 이렇게 되죠. 4개로 정해라 해서 2불이면
그럼 2분인 것들이 총 몇 개가 있다고요? 8개 있습니다. 8개. 2분인 것들 8개. 그 다음에 여기 1, 2, 3분인 것도 8개. 그렇게 해서 요런 노는 전부 다 세요가 똑같다. 3요에 있다. 그래서 외울 때 어떤 식으로 외우느냐? 1, 2, 3동 6세 외정, 1불 1세 외정, 1, 2불 2세 외정, 1, 2, 3불 3세 외정, 그 다음에 2, 3불 4세 내반, 그 다음 3불 5세 내반, 1, 3불 4세 내반, 2불 3세 내정. 그래서 다른 게 포인트가 요거 포인트죠. 그죠? 요렇게가 세트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외정과 내반, 내정 요렇게 갑니다. 요 표를 잘 보시면서 규칙성이 어려운 거 나오는 거 이해하시겠죠? 선생님들께서 집에서 요거를 갖다가 요 표 나와 있는 오른쪽에 있는 표요. 요거를 갖다가 한 몇 번 쓰시면서 표 제가 이렇게 그렸듯이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쓰시면서 외우시는 게 좀 좋겠습니다. 그리고 읽으실 때는 항상 1, 2, 3동 6세 외정, 1불 1세 외정, 1, 2불 2세 외정, 1, 2, 3불 3세 외정, 2, 3불 4세 내반, 3불 5세 내반, 1, 3불 4세 내반, 2불 3세 내정이 되는데요. 이거를 막 글자만 이렇게 해가지고 외우려고 하면은 나중에 엄청 헷갈려요. 이게 외정이었냐 내반이었냐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항상 표를 그리시면서 이 표를 두고 이 순서대로 변해가잖아요. 이렇게 쭉 제가 해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우리 근위천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바꿔가지고 이렇게 그려갔던 것들 기억나시죠? 그럼 여기서 또 바꿔가지고 또 이렇게 갔던 것들. 이 순서를 생각하시면서 이걸 쭉 외우시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게 우리 저기 태금군께들 태위택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것도 이렇게 집에서 심심하실 때 한 번씩 이렇게 쭉 수개를 그려놓고 하나씩 이렇게 동료를 만들어 가시면서 괴를 얻어 가시면서 한 번씩 해보시면은 요거 외우기가 굉장히 편해집니다. 이렇게 그리지 않고 그냥 이 글자만 가지고 1, 2, 3동 6세 외정, 1불 1세 외정, 1, 2불 2세 외정 이거 외우잖아요. 그 다음날 지나면 하나도 기억 안 나요. 제가 경험해봐서 합니다. 진짜 기억 안 납니다. 그리고 막 일주일, 2주일 열심히 외워야 됩니다. 이렇게 꼭 원리와 그걸 생각하시면서 무작정 외우려고만 하지 마시고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이런 규칙들이 나와서 외우는 방법을 찾아내는지 그거를 이해하시면 좀 더 암기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잠시 쉬었다가 3시에 우리 2교시. 그래서 여기 요 소수공을 외웠다고 전제하에서 우리가 육친을 붙이는 법 아까 잠깐 예시만 보여드렸는데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교반 작성하는 거 다시 한번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 뵙겠습니다.